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 것 같네요.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저의 소개를 해보자면 나이는 68살 먹은 사람이고 현재 외동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최근에서야 아들이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배우게 되었고 요즘은 이것저것 영상을 찾아보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다들 70 가까이 먹은 사람이 이런 곳에 사연을 남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마저도 제가 이런 곳에 글을 남기게 될 줄은 꿈도 못 꾸었어요. 사실 좋은 일도 아니고 아들 키워서 장가까지 보낸 사람이 이런 곳에 글을 남긴다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혹시 누가 알아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고민도 되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 내어 글을 써봅니다. 저는 일찍이 남편을 사고로 보내고 하나 있는 외동아들을 멋있게 잘 키워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 저는 가리는 일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열심히 해서 아들 교육에 매진했고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 배우고 부딪혀보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살아생전에 작게나마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물려받은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고 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는데 혹시나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나중에 급하게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물려받았던 재산들은 최소한만 사용하며 나머지는 쓰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들도 이 돈과 관련해서는 성인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도 지 아버지를 닮았는지 성인이 되니까 자신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서 그때 조금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 남편이 물려준 재산에 대해 아들에게 알려주었고 일부 재산은 사업하는 데 쓰라고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아들 장가 갈 때 그리고 손주를 낳게 되었을 때 제가 먹고 살 정도만 남겨두고 모두 물려주려고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겁도 났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행여나 홀라당 날려먹거나 나머지 재산들도 당장 욕심을 내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우지는 않았는지 크게 재산 욕심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 8년이 지나니 큰 기업 정도는 아니지만 50명의 직원을 둔 조그만 기업으로 회사를 키우면서 사업을 성공시켰어요. 아무래도 아들이 사업에 성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 초반에는 없었던 자신감도 생기고 훨씬 당당해졌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들어오지도 않던 손자리가 여기저기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을 좋은 곳에 장가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손자리를 먼저 권해주곤 했었는데 알고 보니 아들은 이미 마음을 주고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또한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여자 쪽 집안 사정이나 학벌, 직업은 하나도 따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인성이랑 성품만 갖춰지면 됐다고 생각했고 아들에게도 물어보니 당연히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소개를 시켜주더군요. 알고 보니 아들이 만난다는 사람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었으며 최근에 아들 회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같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였던 비즈니스 파트너였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만나서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어 보니 아들의 여자친구는 굉장히 지적이고 차만이 제 마음에 쏙 들어 둘이 잘 만나서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도 아들과 너무 잘 어울렸고요. 그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역시나 아들은 저번에 소개했었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이미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찾아뵙고 허락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선 최대한 빠르게 날을 잡아 결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저도 당연히 결혼 허락을 했습니다. 다만 결혼하면서 걱정되었던 것은 아들이 자신의 회사를 분할하여 하나는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을, 그리고 하나는 자신이 운영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좀 의아해서 며느리가 될 사람은 이미 회사가 있지 않냐고 물어보니 아들이 말하기를 있었는데 이번에 자기 회사랑 합병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곤 솔직히 며느리 될 사람이 저희 아들의 재력을 보고 사랑도 없이 결혼하는 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아들은 그런 저를 안심시켜주듯 본인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며 대책까지 마련하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하는 합병이라고 했어요. 자기도 사업을 많이 해보니 사람 보는 눈은 좋다며 100% 믿어도 된다고 하길래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정말 결혼이 진행된 이후 아들이 말했던 것처럼 회사는 분할하여 며느리와 아들 각각 하나씩 가져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안목처럼 며느리가 가지고 간 회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승승장구하여 투자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죠. 며느리 또한 늘 겸손했고 자만하지 않으며 저희 아들과 저에게 엄청 고마워했어요. 다 제 아들 덕분이라며, 제 아들 아니었음 이렇게까지 회사를 키울 수도 없었다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죠. 하지만 며느리의 이런 희소식과는 다르게 저희 아들의 회사는 체계가 달라지다 보니 하는 시도마다 번번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 회사에 작은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아들은 며느리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죠. 그런데 사람이 돈도 생기고 성공도 하면 변하게 된다고, 이미 콧대가 높아진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들은 채 만채 했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진 않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아들 사업이 어려워지게 된 3, 4년 후부턴 미묘하게 며느리 태도가 변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결국 절망스럽게도 아들은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직원들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며느리와의 상의 끝에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어요. 가족같이 일하던 직원들도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니 아들은 너무 힘들어했고 자책감에 하루하루 절망 속에 살았어요. 한동안은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과 우울증으로 살았는데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없던 저는 아들만큼이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원래의 아들이었더라면 평소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금방 이겨내고 벌떡벌떡 일어섰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곤 예전의 아들 같지가 않았죠. 제 느낌엔 분명히 며느리랑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들은 죽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딱 6개월이 지나자 아들이 머리도 자르고 수염도 깎은 멀끔한 모습으로 절 찾아와 다시 기사회생을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아들의 손을 잡으며 이제야 돌아왔구나. 그동안 잃었던 길을 다시 찾았구나. 하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런 아들에게 어떻게 기사회생을 한다는 거냐고 물으니 본인이 자기 와이프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 말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원래는 아들의 회사였고 그런 회사를 며느리가 일부분 받아서 운영을 한 건데 아들 회사가 망하면 증작에 같이 일을 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됐냐고 물으니
엄마는 잘 모르는 일인데 엄청 중요한 보직을 맡아 일을 하게 됐다고 안심하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또한 자신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 마냥 으스댔는데 그런 며느리가 좀 얄밉긴 했지만 그래도 말로는 고맙다고 둘이 같이 잘해서 더 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겠다고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지인이 이사를 해서 집들이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근처가 마침 저희 아들 며느리 회사여서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가고 싶어 버스를 타고 아들 회사가 있는 건물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며느리가 저쪽 회사 건물 앞에서 누군가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뒷모습의 그 남자는 고개만 푹 떨구고 있다가 며느리 차를 막 옷으로 문지르더니 차 뒷문까지 열어주며 며느리를 태우고 나서야 운전자석으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때 그 뛰어가는 남자와 저는 눈이 마주쳤고 그 남자를 보곤 한동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들이었거든요. 아들도 저를 보더니 토끼 눈이 되어선 시선을 막 피하는데 차에 있던 며느리가 창문을 내리더니 꾸물거리는 아들을 보곤 쌍욕을 하며 바빠 죽겠는데 빨리 운전은 안 하냐고, 기사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거냐고 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딱 보니 며느리는 저희 아들을 중요 보직에 앉힌 게 아니라 자기 운전기사로 고용을 한 거였죠. 전 그 모습에 바로 아들에게 달려갔고 차에 타고 있는 며느리를 보며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당장 내리라고 했어요. 너 지금 네 남편을 운전기사로 쓰고 있냐? 네가 가져간 그 자리 원래 우리 세훈이 자리였어. 열심히 키워서 넘겨준 회사를 아무런 노력 없이 운영했으면서 세훈이 회사가 망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개차반을 해? 그럴 거면 다시 그 회사명이 우리 아들에게 넘겨줘라. 어머니,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회사 제가 뺏어온 것도 아니고 세훈 씨랑 다 얘기돼서 나눈 건데 이제 와서 명의를 바꾸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훈 씨 회사가 그렇게 된 게 제 탓도 아니고 상황상 어쩔 수 없었던 건데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리고 회사 말아먹은 남편을 제가 어떻게 믿고 중요보직을 자리에 내줄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운전기사 자리도 감지덕지 해야 할 때예요. 어머니가 세훈 씨 이러고 있는 거 싫으면 세훈 씨 대신 굳은 일 하시던가요. 그럼 제가 세훈 씨한테 좋은 자리 줄게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결혼 전엔 정말 참하고 사람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재력을 손에 쥐게 되었으니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이런 며느리를 보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구나. 내가 등신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멀찌감치 서서 저랑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는 아들놈도 너무 원망스럽고 바보 천지 같더라고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저런 여자에게 속아서 회사도 모두 다 뺏기고 제 아들에게 하는 욕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아들이 원망스럽고 미워도 어쩌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바보같이 당하고 부족해도 제 하나뿐인 아들인걸요. 본인은 오죽 괴로울까, 나랑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들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아들 손을 잡고 집에 가자고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어찌 된 거냐고 여차저차 물어보니 아들 회사가 망하고 폐인이 되었을 때 며느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혼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대요. 그래서 아들도 어떻게 하면 이혼 소리를 안 할 거냐고 물으니 자기 발밑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그 소리를 안 할 거라고 기회를 줘본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게 된 게 며느리의 운전기사 노릇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사장이었던 사람이 본인 아내 운전기사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직원들도 여기저기서 수근수근댔고 대놓고 무시를 했다고 해요. 아들이 말하길 그런 상황들은 모두 견딜 수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며느리의 하대였대요. 매일같이 차 청소를 하라고 시켰는데 아들 보고 직접 손세차를 하라고 했고 화장실 가는 거 빼고 자잘한 부분까지 심부름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밖에 음식이 질렸다며 음식까지 차려오라고 했다는데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 아들에게 미련한 거사 왜 그러고 살았냐고 했어요. 이혼하고 다시 시작하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모자란 인간처럼 살았냐고요. 그러니 아들이 제게 짧고 강한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는 게 쉽냐고요. 그동안 어떻게 일군 자식과도 같은 사업체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냥 뺏기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들어 어떻게든 다시 되찾을 마음으로 동아줄 같은 며느리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 말을 듣곤 저 또한 아들이 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제가 나서서 집안 살림을 해준다고 했어요. 왜냐면 집안 살림도 아들이 전부 다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주기적으로 아들 집에 가서 빨래부터 청소, 밥까지 차려주고 나왔어요. 처음에 며느리는 부담스럽다며 집에 오지 말라고 했지만 너 때문이 아니라 고생하는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오는 거라고 했네요. 하지만 매일 가서 며느리를 보게 되니 갈수록 가관이더군요. 분명히 제가 가서 살림을 맡아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조금의 신경도 쓰지 않으며 자신의 내의까지 거실에 널브러뜨려 놓았고 집에 사람을 불러 술 파티를 하고 하나도 치워놓지 않는 채 메모만 딸랑 붙여놓고 다 치우라고 하는 경우도 태반이었어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잊은 지 오래였고 이미 저는 그 애에게 시어머니가 아닌 가정부였어요. 아들을 생각해서 몇 번이나 참았지만 결국 저도 제 성질에 제가 못 이겨 며느리를 불같이 불러 세웠죠. 너는 대체 네 남편이랑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 아무리 회사가 네 명의가 돼서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아직은 너랑 나랑 가족인데 이런 식으로 대하면 되겠니? 최소한 존중은 하면서 살아야지. 나는 네 시어머니로서 너희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주려고 매일같이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네가 대체 생각이 있는 애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 오히려 며느리는 자신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어머니랑 어머니 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아들 운전기사 자리까지 앉혀놓고 어머니가 와서 살림해준다고 난리쳐도 가만히 있죠.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내가 부족한 당신 아들 데리고 사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요? 나보고 생각이 있냐고요? 이딴 모자란 놈을 나한테 주고서요? 이게 짐짝이지 사람짝이에요? 아유, 꼴 보기 싫어. 하더니 갑자기 며느리가 제 아들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길질 한 번에 앉아있던 아들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고 또 한 번 발길질이 가자 아들이 며느리 발을 붙잡으며 그만하라고 엄마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언성을 높였어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앞뒤 상황 생각하지 않고 지 분에 못 이겨 막 발로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제 코앞까지 바짝 다가와선 제게 두 번 다시 그딴 소리를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엄포를 놓는데 저도 그 순간 이성을 잃었고
그런 며느리 얼굴에 온 힘을 다해 있는 힘껏 손을 휘둘렀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요. 너 지금 시애미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냐?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가만히 안 있을 거면 네가 어쩔 건데. 이 천하에 천박하고 배은망덕한 거사. 어딜 겁도 없이 얼굴을 들이밀고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해. 그러니 며느리가 씩씩대며 이딴 놈을 나한테 준 죄를 받으라고 저를 향해 손을 올리는데 그 모습을 본 저희 아들이 그대로 며느리를 바닥으로 밀치며 뭐 하는 짓이냐고 고함을 질렀고 너 따위가 감히 우리 엄마한테 손을 올리냐고 눈이 돌아가선 며느리에게 돌진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아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아들도 너무 흥분을 했는데 아들의 그런 모습을 저도 처음 봤거든요. 며느리는 저희를 경찰에 신고한다며 전화를 걸어 콩밥 먹일 거라고 하는데 정말 싸움도 이런 싸움은 난생 처음으로 해보았어요. 아들의 손을 잡고 나오는데 아들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꽉 쥐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들을 보는데 이런 상황까지 온 게 다 제 잘못만 같았어요. 내가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집에서 살림을 해주며 버티고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혼 요구를 하였고 아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끝까지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빼앗긴 그 회사를 되찾으려고 저러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아예 며느리와 연을 끊고 살았고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을 어느 정도 정리한 후에 나름대로 먹고 살 궁리를 했어요. 아들이나 남편처럼 큰 사업을 할 머리는 되지 않았기에 뭘 해야 하나 하다가 그동안 주변 사람들이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며 잘 먹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살짝 이야기를 하니 아들이 말하길 어느 동네에 재개발 아파트 공사가 다 끝나가니 그 근처 상가를 알아봐서 거기에 반찬 가게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파트 근처에서 반찬 가게를 하면 수요가 많을 테니 장사가 어느 정도는 될 거라면서요. 이 사실은 며느리 모르게 했고 저는 아들의 조언대로 아파트 앞 상가에서 반찬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욕심 없이 나한테 순수하게 100만 원만 떨어져도 좋겠다 생각을 해 동네 장사로만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그런지 저희 집 반찬을 맛본 젊은 엄마들이 동네 인터넷 카페에 좋은 후기를 남겨놓으면서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옆 동네, 더 나아가 옆에 지역에서까지 저희 집 반찬을 사러 오게 되었고 심지어 좋은 기회를 얻어 지상파 채널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채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게 꽤 홍보가 되었는지 방송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많아졌고 저희 아들 또한 반찬을 전국적으로 팔아보자며 인터넷 판매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보게 되었죠.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뿌듯한 건 많은 손님들이 잊지 않고 찾아주셨다는 게 제일 뿌듯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주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도 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혼자 많은 양의 반찬을 만들기 벅차서 직원들도 여럿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소식을 접하게 된 며느리가 인면수심에 얼굴을 하고 몇 년 만에 저희 가게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저 방송에서 어머니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 저한테는 가게 차리신 거 비밀로 하시고 서운해요. 이 정도로 잘 되시면 연락이라도 한번 해주시지. 근데 가게가 너무 좋아요. 네가 무슨 낯짝으로 찾아왔냐?
왜? 이 가게도 뺏으려고? 어머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집으로 찾아가면 어머님이 당연히 저 안 보신다고 하실까봐 일부러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요즘 안부로 여쭤보고 저희 안부도 좀 말씀드리려고 온 거고요. 며느리는 있는 대로 분위기를 잡더니 제게 아들을 통해 그 소식을 들었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세훈 씨요. 지금 회사 자금 문제로 경찰 조사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회사 사정도 너무 안 좋아요. 어머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세훈 씨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 세훈 씨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듣자 하니 어머님도 장사 잘 되시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기신 유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물려주실 생각이시라면 조금 빨리 당겨서 세훈 씨 먼저 도와주세요. 만약에 어머님이 세훈 씨가 손댄 자금만 채워주시면 쉽게 끝날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믿지도 않았지만 어이가 없어서 너 지금 내 가게 뺏으러 온 거 맞네. 내가 그 얘기를 믿을 줄 아냐? 어디 또 사기를 치고 있어? 세훈이가 경찰 조사 받고 다니면 나한테 다 얘기했겠지 안 했겠냐? 수작 부리지 마라. 그리고 소금 한 대접 뿌리기 전에 당장 나가. 영업하기 전부터 찾아와선 재수가 없게. 며느리를 개차반으로 내쫓고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 역시나 아들은 며느리가 수작을 부리는 거라며 믿지 말라고 며느리가 거기까지 찾아갔냐고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아들의 말이 알고 보니 전부 다 거짓이었고 며느리가 했던 말이 다 맞았던 거였어요. 얼마 뒤 경찰이 제 가게를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횡령 사실에 대해 물으며 알고 있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가게는 무슨 돈으로 차린 거냐고 묻는데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쭉 들어보니 아들이 정말 며느리 이름으로 된 회사 자금을 건드렸고 그걸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전 그 소리에 다리까지 풀려 아들에게 바로 연락을 하니 횡령한 사실이 맞고 논개처럼 며느리와 같이 벌을 받으려고 이런 짓을 꾸몄다는데 알고 보니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그 탐욕스러운 부분을 잘 알았고 그걸 덧칠어 놓기 위해 먼저 횡령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도 아들을 따라 회사 돈을 횡령하며 겁도 없이 이 돈을 펑펑 썼고 아들은 며느리가 덫에 걸리고 나서부턴 일절 돈은 손을 안 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계과 직원을 시켜 횡령을 먼저 시작한 본인을 처음으로 신고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엔 며느리를 신고해달라고 했대요. 그 때문에 지금 회사도 완전히 고꾸라지게 되었다는데 아들 말로는 며느리가 절 찾아온 시점이 아마 며느리가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도 몰랐을 때 절 찾아간 것 같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자기도 횡령을 했으니 찔리는 구석이 있었는지 저희 아들을 이용해 또 저한테 돈을 뜯어낼 작정이었었던 거죠. 며느리는 끝까지 그렇게 야가 빠졌고 저희 아들은 끝까지 그렇게 미련스러웠어요. 저는 이 모든 얘기를 듣곤 아들에게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묻고 따졌어요. 왜 맨날 바보같이 네가 손해를 보며 당하는 거냐고. 이러다 정말 징역살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했죠. 그러니 아들 말로는 본인이 한 횡령 부분은 실제로 엄청 작아 징역형을 살 정도는 아니라고. 오로지 며느리를 잡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어차피 며느리한테 뺏긴 회사는 절대로 되찾지 못할 거라 판단이 들었고 그럴 바엔 며느리를 타의적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서 경제적으로 돈에 대해 타격감이 없게 하려고 일부러 저희 반찬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게 한 거라고 했어요. 그걸 구축하고 장사가 잘 되는 걸 보고 난 뒤 이런 짓을 벌였다고 하는데 속이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죠. 며느리 또한 본격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 생긴 건지 저를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어머니, 세훈 씨가 저랑 이혼까지 한대요. 전 회사 망하면 순전히 그 빚 다 제 몫으로 와서 파산까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세훈 씨마저 저를 떠나면 전 못 살아요. 그니까 어머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니, 살려주세요. 이혼 안 하려는 게 그 빚도 세훈이랑 같이 갚으려고 이혼 안 하려고 하냐? 너는 끝까지 네 실리만 챙기는구나. 정신 차려. 세훈이가 너 망하게 하고 이혼하려고 이거 다 꾸민 짓이야. 너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이런 짓을 했는데 미쳤다고 너랑 계속 살겠니? 너 우리 세훈이 회사 좋다고 뺏어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망하게 생겼으니까 빚만 남은 회사를 돌려준다고 하냐? 너는 네가 저지른 죄값들 싹 다 돌려받아야 돼. 오늘은 내가 너 그냥 안 보낸다 하며 정말 소금을 패대기 쳤어요. 그런데도 며느리 이 독한 것은 며칠 동안 저를 찾아와 가게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시위를 했는데 결국엔 알아서 국가에서 며느리를 불러가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둘 다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다행히 아들은 초범에 금액을 전부 변제했고 횡령 사실이 경하다는 점으로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근데 며느리는 변제할 돈도 없고 횡령 금액도 상당히 커 징역형을 살게 됐죠. 그리고 이혼도 만약에 며느리가 안 한다고 뻗팅기면 소송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도 재판하러 다니고 형까지 선고받게 되었으니 제정신이 아닌지 바로 합의 이혼하더라고요. 아들 말로는 이것도 다 경우에 두고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 이혼 얘기 꺼내서 소송 없이 빠르게 진행한 거라고 했어요. 물론 아들도 잘못된 방법으로 며느리에게 복수를 해서 잘했다고 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런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같이 반찬 사업을 더 키워나가보자고요. 처음엔 아들도 제게 면목이 없다며 엄마 제안은 고맙지만 죄송스러워서 못할 것 같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 배 아파 낳은 제 자식인데 애미가 그걸 모르겠어요. 아들의 능력을 알았고 아들이 아깝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아들이 뭐라 하던 무조건 같이 하자고 했어요. 엄마가 너한테 투자하는 거니 투자금은 끝까지 받아낼 거라고요. 다행히도 아들은 저의 이야기에 용기를 내서 알겠다고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물론 저도 걱정이 많았지만 아들은 제 걱정을 덜어주듯 이전보다 더 열심히 양심적으로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게 일을 했고 지금은 더 큰 사업체로 끌어올려내 구내식당까지 납품을 하게 되었어요. 사업적으로 봤을 땐 다들 이 정도면 정말 큰 성공을 했다 하는데도 아들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웃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해 보이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저리고 너무 불쌍해서 미칠 것 같아요. 행복해도 되는데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본인이 한없이 믿었던 사람에게 전부를 빼앗기고 그 사랑했던 사람을 가시 가득한 구렁텅이로 끌어들였을 때 아들의 마음은 감히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언제라도 좋으니 이 아이에게도 좋은 시절이 다시 왔으면 하고
행복하다라는 말을 간절히 듣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에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저는 아들과 전 며느리로부터 강렬한 교훈을 얻게 되었고,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었죠. 이만큼 살아왔지만 아직까지도 배울 게 많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없이 나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시고 쓴소리도 좋지만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